한상 기업들이 국내에서 인턴 사원을 채용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기회가 제한된 국내를 벗어나 해외로 시야를 넓혀보자는 뜻입니다. 전남 지역의 응급 의료 상황이 취약합니다. 환자 평균 이송 시간이 응급 환자의 생사 여부를 결정짓는 골든아워를 초과해 지역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광양시가 침체된 농촌 지역 활성화를 위해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마을 특색을 살린 개발 사업으로 청년 인구 유입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친한파로 알려진 하토야마 전 일본 총리가 순천에 왔습니다. 순천 평화포럼에 참석했는데 동아시아 평화를 위해 한중일 연합체 구성을 촉구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밤 여수 MBC 뉴스데스크 시작합니다. 여수에서 열린 세계 한상대회가 오늘 마무리됐는데요. 해외 한상 기업들이 현장에서 인턴 사원을 채용하는 마지막 날 일정에 눈길이 쏠렸습니다. 네, 마음가짐만 확고하게 먹으면 취업은 물론 자기 성장에 훌륭한 기회들이 많다. 해외에서 성취를 이룬 우리 기업인들이 우리 청년들에게 전하는 메시지인데요. 제가 가서 직접 만나봤습니다. 여수 세계 박람회장 내에 마련된 한상기업 청년 인턴십 면접 창구. 아랍에미리트에 본사를 둔 무역회사와 베트남 식품유통업체 등 12개 기업체에서 모두 67명의 해외 인턴십 희망자를 만나 채용 여부를 결정하는 자리입니다. 진지한 분위기 속 긴장감까지 느껴집니다. 간절함을 제가 꼭 베트남에 취직하고 싶다는 열정을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약간 긴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아쉽고. 오래전 같은 길을 선택했던 한상 기업가들은 청년들의 해외 진출을 어떻게 생각할까? 본인들의 마음가짐만 확고하게 먹고 있다면 해외에서 청년 인턴십뿐이 아니고 여러 가지 다방면에서 이렇게 취업하고 자기 자아를 성장시킬 수 있는 기회가 아주 많답니다. 기회가 제한된 국내를 벗어나 전 세계로 눈을 돌려보자. 올해 세계 한상대회에서 청년층에게 전하는 핵심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한상 영웅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정신을 저희가 이 지역사회 그리고 나아가서는 한국의 청년들에게 전하고 싶은 것이 이 한상대회의 중요한 발전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한상 기업들은 같은 기간 서울에서 동시에 면접을 진행한 15개 업체를 포함해 모두 27개 업체에서 100명의 청년 인턴을 뽑아 세계 각지 비즈니스 현장으로 나갈 예정입니다. MBC 뉴스 박광수입니다. 광양 지역 농촌 활성화 사업들이 국비 조달이 가시화되면서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면서 침체됐던 농촌 마을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까요? 김종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양시 관내 대표적 농촌 지역인 옥곡면. 전라도와 경상도의 접경에 위치한 지역 특성상 한때 7천 명이 넘는 인구가 거주하면서 번성기를 누려왔습니다. 특히 다양한 농산물의 집결지 역할을 하면서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1980년대 초 이후 산업화와 도로 등 기반시설 개선에 따라 인구 유출이 이어져 침체기를 겪고 있는 상황. 지금은 한 3천 명 정도 곧 무너질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복지시설들이 들어와서 농촌을 다시 찾아오는 젊은이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옥곡면의 특색을 살린 구체적인 청사진이 현실화하면서 지역민들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곳이 내년 봄 개관을 앞둔 건강문화센터입니다. 광양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의 신호탄 성격을 갖고 있어 그만큼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 교육 복지 프로그램 마련과 이색 장터 구축 등 인구 고령화 대응과 청년 인구 유입에도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현재 광양시가 추진하고 있는 관련 사업은 모두 8개. 오는 2024년까지 시설 확충은 물론 경관 개선 등에 560여억 원이 투입되면서 지역 균형 발전에 틀이 갖춰질지도 주목됩니다. 섬진강을 따라 이루어지는 수변자원 개발과 어촌마을 활성화 못지않게 농촌마을 개발도 요구돼 왔기 때문입니다. 쇠퇴하는 농촌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농촌 지역도 어촌 지역과 도시 지역과 똑같은 균등한 지역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반면 원활한 토지 수용 역시 과제로 남았습니다. 자칫 농촌 활성화란 대전제를 밀어붙여 지주들과 마찰이 생길 경우 파급 효과가 반감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사업 기간 발생할 수 있는 이해관계를 해결하기 위해
정책적 완급 조절도 요구되고 있습니다. 지역의 잠재력과 지역색을 끌어내기 위한 농촌 중심지 활성화가 본 궤도에 오른 가운데 이번 사업이 농촌의 역량 강화와 상생 발전의 디딤돌이 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종수입니다. 여수시 인구는 감소세를, 순천시는 증가세를 보이는 현상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여수시 인구는 28만 2,188명으로 전달 28만 2,357명에 비해 169명이 줄어들었습니다. 특히 2달 전에 비해서는 400명 이상 감소했고 넉 달 만에 1,000명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머지않아 28만 대도 위협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지난달 말 순천시 인구는 28만 1,171명으로 넉 달 전에 비해 900명 넘게 늘어나 양시의 인구차는 1,017명으로 줄었습니다. 순천 강남여고의 소프트볼팀 운영비리 의혹을 감사한 교육청이 중징계 결정을 내렸습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은 지난 18일 소프트볼팀 운영에 책임 있는 학교 관계자들을 중징계하라는 의견을 강남여고 학교법인에 전달했습니다. 학교법인은 사립학교법에 따라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어 처분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또 해당 학교의 체육부장과 소프트볼팀 코치에 대해서는 이미 학교를 퇴사해 징계를 요청할 수는 없지만 지원금 유용 의혹에 대해 수사기관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응급 환자의 생사와 후유장애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시간을 골든아워라고 합니다. 전국에서 평균 이송 시간이 골든아워를 초과하는 시군구가 절반이 넘는 실정인데요. 전남도의 경우는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신고를 받은 소방 구급대원들이 긴급하게 출동 준비를 마칩니다. 구불구불한 농로를 따라 약 20여 분을 달려 현장에 도착합니다. 응급 상황에서는 신속한 병원 이송이 생존율과 치료 성공의 관건입니다. 급성 심근경색 환자는 2시간, 중증 외상 환자는 1시간이 골든아워입니다. 보건복지위 김광수 의원에 따르면 2017년부터 전국의 중증 외상 환자와 급성 심근경색 환자의 절반 이상이 골든아워 안에 병원에 도착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인구에 비해 면적이 넓고 농어촌 지역이 많은 전라남도는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중증 외상 환자는 1시간 52분, 심근경색 환자는 3시간 36분이 지나서야 병원에 도착해 광역 시도 가운데 최장 시간을 기록했습니다. 각각 52분, 1시간 55분을 기록한 서울과 비교하면 2배 차이로 골든아워를 훌쩍 넘겼습니다. 이송시간 중간값이 골든아워를 초과하는 시군구 비율도 전국 광역시도 중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현장의 구급대원들은 농어촌 지역의 취약한 기반시설과 응급의료기관의 수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구급 활동하는 범위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주로 고읍을 제외하고는 다른 출동은 적어도 10분에서 한 40분, 길게 40분 이상까지 출동이 소요되기 때문에 권역응급의료센터인 순천 성가롤로 병원으로 가야 해요. 근데 그쪽까지 가는 시간이 보통 60분 이상 걸려서 저희가 중증 환자를 이송하는 과정에서 약간 환자 상태가 악화된다든지. 전남 지역의 취약한 응급의료 현황에 대해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전남 지역은 미국이나 일본이 아니라 중국과의 협력과 경쟁 구도 속에서 혁신의 길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전남도의회 한중교류정책연구회가 오늘 여수세계 박람회장에서 가진 토론회에서 목포대학교 신정호 교수는 중국의 성장에 적응하면서 공동 번영하는 교류 협력의 지혜를 구하는 일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토론에 참여한 민병대 도의원도 양국 지방정부 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지방의회 차원에서도 중국 장시성, 산시성 등과 우호 관계가 더 깊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미래 세대의 평화를 주제로 하는 순천 평화포럼이 오늘 개막했습니다. 순천시는 오늘 순천만 국가정원 국제습지센터에서 하토야마 유키오 전 일본 총리와 올해 노벨 평화상 수상국인 에티오피아 대사 등 국내외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9 순천 평화포럼을 개최했습니다.
하토야마 전 일본 총리는 기조 발제에서 더 이상 상대가 사과하지 않아도 된다고 할 정도로 마음이 전달될 때까지 사과하는 책임론을 내세우며 동아시아 한중일 연합체를 갖게 된다면 평화롭게 번영하는 지역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올해 처음 열린 순천 평화포럼은 내년 동아시아 문화도시 사업과 연계한 한중일 평화포럼으로 확대가 추진됩니다. 전남 지역에서 바다를 가로지르는 다리가 현재만 56개, 앞으로 지어질 것까지 따지면 115개나 된다고 합니다.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이순신대교, 천사대교 이런 초대형 다리들의 이름들이 먼저 떠오르는데요. 섬이 많으니까 다리도 많은 거겠죠? 섬도 많고 다리도 많은 전남에서 교량에 대한 모든 것을 조명하는 국제 심포지움이 열렸는데요. 문현철 기자가 현장 다녀왔습니다. 사장교와 현수교가 같이 있는 신안천사대교. 세계 최초 최대란 수식어가 붙은 천사대교는 지난 4월 개통 이후 180만 대 차량과 400만 명이 찾은 관광 명소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전국 섬의 65%인 2,165개 섬이 몰려있는 전남은 연도 연륙교 숫자 또한 56개에 달합니다. 현재 짓고 있는 다리가 17개, 여기에 42개의 다리가 더 건설될 예정이어서 전남의 해상 교량은 115개로 단일 지역으로 따졌을 때 해상 교량 수가 세계에서 가장 많습니다. 이처럼 섬과 다리의 땅인 전남에서 해상 교량을 주제로 국제 심포지엄이 열렸습니다. 해상 교량의 기술 추세와 발전 방향에 대한 국내외 석학들의 주제 발표와 토론이 이틀 동안 펼쳐집니다. 우리 도청에서 해상 교량 국제 심포지엄이 열리게 됩니다. 그 이유는 우리 전남이 이 2개의 바다와 2,200여 개의 많은 섬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량 모형 경진 대회와 해상 교량 우수 구점을 전시해 기술 엑스포 등 딱딱한 학술 행사를 뛰어넘는 즐길 거리 볼거리도 진행됩니다. 남북 관계가 좋아지게 되면서 저희가 동아리에서 원래 있던 통일대교 대신에 새로운 통일대교를 만드는 것으로 아이디어를 만들었습니다. 지난 2006년 첫 심포지엄에서 꿈꿨던 세계 최고의 해상교량 기술을 일궈내고 자부하는 2019 해상교량 국제심포지엄. 전남 SOC 완성의 원년을 대내적으로 자신 있게 선포하는 자리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고흥 앞바다에서 어선들의 안전한 조업 활동을 지원하게 될 어선안전조업국이 오늘 개국했습니다. 수협중앙회 고흥 어선안전조업국은 고흥 녹동항 인근 해역에서 조업하고 있는 어선 3,700척의 해상 통신망을 관리하며 조업 활동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해수부와 수협은 이번 개국으로 전남 해역 어업인들의 안전한 조업 활동과 해난 사고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광양시가 이순신 대교 일원의 특화거리를 조성하기 위해 기본계획 수립에 들어갑니다. 광양시는 이순신 대교 먹거리타운 1.2km 구간에 문화행사 유치와 주민 역량 강화를 위한 특화거리를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사업비 20억 원이 투입되는 이번 사업은 내후년 마무리됩니다. 정부의 WTO 농업 분야 개발도상국 포기 논의와 관련해 여당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 최근 당내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가 개도국 지위를 포기할 경우 관세 인하와 보조금 축소 등으로 농업시장이 무너질 수 있다며 정부의 대책이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현 상황과 관련해 정부의 신뢰도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